네, 안녕하십니까? 예, 6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 이론을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무 분석의 계율을 보면은 직무 분석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이 공장 관리에 대한 그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분석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인사분류위원회에서 직무분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자, 언제 직무분서가 처음으로 사용됐느냐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인사분류위원회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미 전시노동위원회에서 직무분석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분석의 그 의의를 살펴보면은 자, 직무분석의 개념을 먼저 보면 이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절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직무 분석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뭔가 그리고 태도가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직무 분석에서 요구되는 그 어떤 직무 역량 어떤 관련 자격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인사관리, 노무관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 이제는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직무 분석의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은 자,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인사 모집, 또 인사 선발 배치, 인력 계획, 그리고 직무 설계, 그리고 종업원 교육 훈련, 직무 평가의 근거가 되고 또 노동조합 관계에 활용된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과 관계 관리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정부에서는 이것을 직업 표준과 자격 기준을 정하고 공공 고용 서비스에 활용하고 또 공공 훈련 및 교육 훈련 그리고 실업을 포함한 사회 안정 주로 이런 공공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개인은 직업 선택 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 선택 시 그리고 직업 준비할 때 이러한 직무 분석을 한다. 자, 이 직무 분석은 그 대부분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 그 직무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은 우리가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는 자비룸에 들어가면은 직무 사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워크넷에서도 그 직무 동영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돼 있는 직무 분석은 그냥 CJ 채용에서 CJ 그룹이라든지 두산그룹이라든지 포스코라는 곳에 클릭을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쪽은 국가 직무 표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NCS 상에서의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직무 분석의 방법은 최초 분석법과 비교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확인법, 대입법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최초 분석법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사항이죠. 그 종료하고 자, 이 최초 분석법은 그 작업 대상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면담법입니다. 면담법. 말 그대로 가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특정 직무에 대해서 오랜 경력을 쌓아 이러한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작업자를 방문해서 면담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면담하러 갈 때 그 간다고 이렇게 사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찰법은 직무 분석자가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작업자가 하는 직무 활동을 상세하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자의 주관 개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무의 외면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또 직무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체험법은 자, 직무 분석자가 직접 직무 활동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좀 생생한 직무 분석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고 장점으로는 직무 활동의 내부 구조, 즉 작업자의 의식의 흐름, 감각적 내용, 피로 상태 등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지만 사실 직무 분석자가 상당 기간 직접 체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기도 하겠죠. 다른 직무 분석 방법을 보완하는데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설문법은 현장의 작업자 감독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직무 내용 기술을 하는 것이죠. 자, 장점으로는 조사 대상이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관찰법, 체험법 등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전문직, 사무관리직 분야의 이 직무자료 수집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희소일 저하의 우려가 있겠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녹화법은 반복 단순 직무 그리고 작업 환경에 소음, 분진, 진동, 수빈 등이 너무 많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장시간 관찰하기 어려울 때 이런 비디오 테이프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장면을 보면서 분석하기 위해서 녹화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장점은 작업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분석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이런 녹화를 위한 기계와 촬영 전문가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 확인법은 현장 검증법이라고 하는데, 자, 최초 분석법은 그 직무에 대한 자료가 아주 드물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이 비교 확인법은 이미 그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어떤 직무를 분석하러 가기 전에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분석을 먼저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로 해서 현장에 초안을 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면담하고 관찰해서 그거하고 보충하는 거죠. 맞는 틀리나. 여러 나라의 직업사전을 우리나라 산업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기초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하고 현장에 나가 최근 변화된 내용을 검증, 수정, 추가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기존 직무 분석 자료를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컴법은 데이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그 직업 훈련을 위한 교과 과정 개발이 목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기간에 추출하기 위해서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 10명에서 8명에서 12명, 8명에서 12명, 비교적 그 쾌적한 장소에 모여서 2박 3일간 정도 합니다. 2박 3일간. 이러한 데이컵범의 전제 조건으로 보면은 이 전문적인 작업자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 잘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직무 분석의 3단계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직업 분석이죠. 직업 분석 단계. 이때 상상 나올 수 있는 것이 직업 명세서입니다. 직업 분석에서 직업 명세서가 나온다. 자, 직업 분석은 직업 분류,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인력 양성 실태, 직업 환경 조건, 직업 관련과의 관계, 직업 기초 능력, 이 6가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6가지를 직업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3단계 직업 분석, 직무 분석, 직업 명세서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직업 분석에서는 직업 명세서가 이제 산출되고,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서가 산출된다. 자, 직무 분석을 해서 이제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작업 일람표, 그 다음에 핵심 작업, 소요 장비 일람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석되고, 작업 명세서에는 작업 명세서가 이제 나오는데, 작업명, 성취수든 작업요수, 도구,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자가 분석 자료가 갖춰야 할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반영된다. 그렇죠. 이거 뭐 옛날 자료로 돼 있으면은 이제 직무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 20년 전에 제가 다녔던 총무인사하고 지금의 총무인사의 업무는 상당히 많이 양도 늘었고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하지 않는 원상태의 정보를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공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또 논리적 체계화, 순서에 따라 조직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직무 분석의 내용은 또 5번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자료가 갖춰야 할 특성에서 그 3번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무 분석의 내용으로는 그 자료, 사람, 육체 활동, 자, 자료와 사람, 사물과 관련된 내용, DPT라고 하죠.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육체 활동, 심의 강도와 작업 조건에 따른 신체적 재반 동작을 규정하고, 또 작업 환경, 작업 장소, 온도, 소음, 진동 등을 분석 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무 평가는 일단 목표가 뭡니까? 직무 평가의 목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임금 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산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직무들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해서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직무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직무가 조직에서 기여하는 가치를 판단하고, 또 직무 평가의 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평가는 평가 대상이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여기서 직무 수행 평가는 종업원에 대한 평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수행 평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적, 직무 분석의 목적은 직무의 내용 및 성질을 파악한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고, 직무 수행 평가는 종업원 개개인의 수행 평가를 한다. 자, 대상은 직무 분석은 직무 그 자체고, 직무 평가도 역시 직무 그 자체입니다. 직무 수행 평가는 직무 종사자가 되겠고요. 또 직무 분석은 가치 판단 여부는 게재 안 되고, 직무 평가에는 게재가 되면서 직무 수행 평가에도 게재가 됩니다. 자, 직무 평가의 방법은 순위법, 짝비교법, 분류법,
요인 비교법, 직무 성분법이 있다. 자, 말 그대로 순위법은 평가자가 조직에 대한 직무의 총체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여러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짝 비교법은 비교 가능한 모든 직무의 짝 중에서 상대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휘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거고, 자, 이 분류법 3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분류법인 것이죠. 이미 조직에 대한 직무의 전반적 가치나 분류 범주에 따라서 직무를 분류하고 평가자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직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직무를 이런 가치를 분류해 놓고 거기에 그 일들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널리 사용된다. 자, 요소 비긴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소 비교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서 각 요인이 여러 직무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점수법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 성분법은 직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알아낸 후에 성분이 조직에 미치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점수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평가할 몇 가지 차원이나 요인들을 결정을 하고 이 직무가 각 요인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요인의 점수를 합하거나 각 요인의 가중치를 주어서 합산하는 직무에 대한 총점을 구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총점에 의해서 직무에 대한 상대적 평가. 자, 예를 들면은 평가 요인, 노력, 기술, 책임감, 작업 조건. 그래서 경비제의 단순 쭉 해갖고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6교시 11주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